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네, 8월 24일 토요일이고요. 네, 어제 트리거는 잭슨홀 미팅이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잘 가지고 있어서 오랜만에 기분이 좋은 하루입니다. 네, 일단 해제를 하려는 건 아니고 최근에 제가 썼던 글들을 몇 개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이 제가 이런 구간일 때 이제 대추세가 만약에 상방으로 시작이 된다면은 그거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지금 이 행보 추세가 이루어졌던 며칠이죠? 한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장기 포지션을 구축하고 확정을 해놔야 되는 시기다.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저는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했고, 자, 요약을 해볼게요. 자, 15년? 예, 15일이죠? 15일에 장기 포지션 구축줄. 그리고 비트의 하락 대비 알트들이 이때부터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 이거는 이제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왜 이렇게 나와 있니? 네, 그냥 넘어갈게요. 그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했지? 오늘은 좀 라이브 형식으로 천천히 얘기를 할게요. 비트의 하락 대비 알트들이 상대적으로 안 떨어지고 있다. 그게 이제 관찰이 된다. 이제 15일경입니다. 15일이면은 이때쯤이고요. 그래서 이 전에 알트들이 비트 대비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80%, 심하게는 마이너스 90%간 코인들도 많은데 여기에서마저 매도를 고려한다. 차라리 이제 강한 반등이라도 업사이드 노려보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런 게 이제 차트적으로도 다 연계돼서 시그널을 주고 있었고 중기 하락을 낮게 보고 있다. 그리고 아덜 디도미넌스를 통해서 19년부터 이어졌던 마지막 라인이다. 9.45%대. 그래서 알트로의 재도전을 선택을 했다. 춤에도 했고 비트에서 알트로도 상당수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다 공유를 드렸었죠.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테더 도미넌스 채널 중단 5.5% 이하 이탈 시 재차 하락 가능성 지금은 5.34%입니다. 0.2% 정도 하방 이탈을 한 상태고 이거 좀 이따가 다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이 아마 4점 몇 프로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0.1% 0.1% 움직이는 게 상당히 큽니다. 특히 알트들한테는. 이 박스권 중단선을 이탈한 상태다. 시장이 안 좋음에도 상승을 보는 게 맞다. 49K 때 이미 22년 FTX 사태급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역대급으로 뽑혀 나갔기 때문에 상승장의 지속이라면은 49K를 갈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가면은 의심을 해야 한다. 라는 글을 썼었고, 알트 비중 현재 올린 상태고, 54K를 항상 기준점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다시 같은 얘기를 하죠. 49K를 방문할 필요가 전혀 없다. 56K 이탈 시 1차 경고, 비중 축소를 고려한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그리고 2549에서 이더 3배 롱을 진입을 했었고 한 2600대에서 지금 5배 롱으로 추가 올려놓은 상태고요. 해시레이트 이것도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유동성 측면에서도 네, 지금 올타임 하이를 넘어갔다. 그리고 하루 이틀 내에 59.3 위로 강하게 올라가는 거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오르긴 했습니다. 이틀 만에 올랐는데 다시 거기서 횡보를 했죠. 그래서 숏 하방을 또 유도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고 이제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미 지금 64K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54K 이탈 없이는
계속 그대로 관점을 가져갈 거고 67, 68K에서 차트 움직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올렸으니 다 보실 분들은 보셨을 거고 현재 저는 현재 저는 어딨니? 전체 자산의 110% 비중을 들어가 있습니다. 다 언급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저는 이제 소액으로 하는 플레이가 아니라 지금 코인과 미국 주식에 거의 지금 올인을 넘어서 110%를 넣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선택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더롱도 계속 이렇게 꼬리마다 추매를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현재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적인 얘기를 하면은 요즘에 이제 조회수도 안 나오고 물론 제가 이제 폐쇄적으로 운영하니까 더 신규를 받을 이유도 없고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회수도 그렇고 사람들 대화 수도 그렇고 그리고 상승을 의심하는 사람도 많고 단타로 바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런 지표들이 전부 지표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49K를 받기 때문에 이게 없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좀 덜 했을 거예요. 근데 49K란 가격을 최근에 받기 때문에 이 가격이 너무도 높아 보이는 거죠, 지금. 59K 정도 라인에서 횡보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굉장히 가격이 높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주일 전에 이제 2주일 됐죠. 2주일 전에 49K라는 가격을 봐가지고 도무지 손이 안 나가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더 못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그 추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데 그 사람들의 매매 방식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황마다 그 상황에 그 돈을 잘 버는 유형들이 다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항상 뭐 같은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예전에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미리 말하자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대추세를 먹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형이 있냐면은 저같이 대추세를 먹으려는 사람 약간의 그 중기 이상의 스윙 존버족이죠. 두 번째 그 횡보 혹은 박스권장에서 위아래 다 발라먹는 사람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트위터나 유튜브에서 신이라고 떠받들여지고 있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확한 고점 타이밍에 숏으로 크게 먹는 사람 이 사람은 스타가 됩니다. 유명해지죠. 옛날에 카포도 그랬고 뭐 이번에 70K 위에서 숏으로 뭐 크게 먹은 사람들은 이미 스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보자면은 이게 가장 어렵고 이게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예요. 난이도는 이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다수 2번이나 3번만 하죠. 그죠? 대다수 그렇습니다. 존버를 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저희 방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가장 큰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거는 1번이거든요. 항상 1번이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우상향을 해왔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하죠. 왜? 지루해서. 지루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같이 반년 동안 우리가 횡보를 해왔잖아요. 이거 못 버팁니다.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 역시도 49K 갔을 때 의심을 했었는데, 뭐 현재는 뭐 다시 상승 추세로 느낌을 돌아선 지 꽤 됐지만 커피 한 잔 먹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1번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난이도도 제일 낮은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해요. 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이유입니다.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이거는 효소로 크게 먹으면은 단 한 타이밍에 이제 폭락이 나올 때 먹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죠. 하지만 시장에서 효소로 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 당장 내일 방향도 모르는데 그 대추세까지 예측해서 먹는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경우는 롱을 그 시장에 이제 우상향하는 추세를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 빅쇼트 영화 벌이 보시면은 그 사람도 이제 숏으로 그 금융위기 때 한탕 크게 해서 벌었지만 그 전에 그게 터지기 전 한 2년 동안 무한정으로 올라가기만 하는 시장에 대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이자를 냈었고 스타가 됐잖아요. 예, 지금도 계속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다면은 숏으로 크게 버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돈을 벌었을 스타일인데, 예, 아마 지금 유튜브나 뭐 트위터 같은 거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신이 돼 있을 거예요. 왜? 다 발라먹었을 테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6개월 전에 이거를 먹은 사람이냐 보면은 먹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추세에 맞게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보고 와 나도 단타 매매해야지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은 저처럼 그냥 시간을 투자할 것이냐. 왜냐면 이게 스타가 되진 않지만 가장 많은 돈을 법니다. 우리는 시장에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 아무튼 이런 유형이 있다. 사람마다 개개인의 스타일마다 잘 버는 시장 분위기와 상황이 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장투하다가 이제 하락장 시작이라고 이제 또 여기에서 이제 많이 바뀐 뷰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저는 여전히 상방을 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대추세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이거를 먹은 상태고 여기에서 좀 많이 잃었지만 다시 한번 뭐 크게 보면은 불플래그의 패턴을 보고 있다. 그리고 어제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더 큰 희망을 보게 되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별다르게 관점이 변한 건 없어요. 이제 저는 계속 상승을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인도 했고, 네, 일단 여기에서 이게 이제 추세 변환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상승 세기, 리딩 다이아고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때 조정 후 쏴주면서 예상대로 여기서부터 좀 추세가 반전되는 작은 시그널이 아니냐. 그래서 보통 1시간 봉이 4시간 봉이기 때문에 이게 4시간에서 일봉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추세가 또 주봉으로 크게 이어지는지, 그거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일단 7분홍선은 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4시간 말고 일봉에서 보면은 일봉에서 그렇게나 우리 이제 스캔 무빙이라고 저항을 받던 여기 일봉 200MA 59K, 59.5K 라인,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휩소를 받았던 저항을 받았던 여기 61.5K를 어제 큰 봉으로 뚫어내면서 이제 일봉 200MA 검은 선까지 지금 돌파를 해준 상황입니다. 이게 추세가 유지될지는 모르겠어요. 또 휩소일 수도 있지만 이때도 한 일주일 만에 일복 200MA를 다시 돌파를 했고, 일복 200이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 대추세를 결정하는 분기점 라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는 여기가 상승 관점의 최하단 혹은
하락 관점의 최상단, 그 두 개의 관점으로 나뉘는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롱이냐 숏이냐 시즌 끝난 거 아니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서 물리면은 최고점에서 물리는 거거든. 다만 이제 상승 관점이라면은 여기는 최저점 라인이다. 일봉 200 아래로 오면은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런 논리인데, 일단은 돌파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54K를 이제 기점으로 여기를 하방 이탈할 경우 포트폴리오를 줄이겠다, 현금 비중을 많이 다시 확보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이제 올리겠습니다. 59.5K로 라인을, 손절 라인을 올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적어두도록 하고, 네,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네, 저항을 많이 받았다가 이제 뚫고 올라왔다라는 거는 이제 다시 한번 이 저항 받았던 횟수 정도 이상만큼의 지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MA200을 지키는가, 이제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가는가, 혹은 여기에서 이제 수차례 지지를 받을 거고, 떨어지더라도 아마 여기에서는 이제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개인적인 바람은 요겁니다. 요거. 네, 그대로 올라가면은 진짜 이제 내려오면 사야지 했던 사람들 모두 물먹이고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시장의 감정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때 분위기가 어땠나요? 70K 막 넘고 또 넘고 했을 때 60K만 가도 풀매수 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근데 49K 막상 한번 도달하니까 못 사죠. 사더라도 오래 못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래요. 시장 감정이 어쩔 수 없습니다. 공포스럽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얼마나 무섭게 떨어지는지.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더니 이번에는 그냥 다 죽여버렸죠. 장투가 그만큼 힘들다. 비트에 대한 관점은 여기까지 하고, 이게 이제 이 상단 추세선 라인인데 지금 69K 정도가 찍히거든요. 이대로 올라가면은 이번에는 몇 번째 트라이인지도 모르겠어요. 5번째 트라이인데 아마 이번에 가면 정말로 뚫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원화 차트가 환율 때문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얘도 가격으로 보면은 한 9,400만원 정도 라인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환이 높았을 때는 얘가 먼저 이제 시그널을, 그 추세선에 닿으면서 시그널을 줬었다면은 이번에는 달러 차트가 먼저 시그널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고, 네, 아무튼 저는 지속 상방을 보고 있다. 포트폴리오도 이 59.5K 아래에서 이미 다 매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언제 사실 건가요? 이제 물어보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이제 더 살 돈이 없어요. 네,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이 상승에 대한 관점이 정말 많았는데, 근거가 되게 많았는데 몇 가지 큰 것만 볼게요. 자, 해시리본 네, 유지 중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일드 커브라고 역전 수익률 곡선이 장기채 금리가 너무 낮다, 사람들이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경기 침체 시그널, 사전 시그널이었다 하는데, 20개월째 지금 역커브거든요. 마이너스거든요.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거만 보고 다 숏치거나 시장을 떠난 사람, 매도한 사람들은 이번에 20개월 동안의 나스닥, 미장, 코인 상승을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경기 침체, 그 주식 시장이나 코인은 아직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자산 시장이 폭락을 한다. 세상이 그렇게, 특히 투자 시장이 그렇게 정답지처럼 돌지 않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다 부자 됐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전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레드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도식화하면은 찍어놨거든요. 장기채, 장단기 금리차. 현재 지금 22년 7월 이후로 계속 단기채가 더 비싸요. 예, 이유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매매를 했으면 여기다가 S&P를 추가를 해볼게요. 추세를. 그러면은 이런 차트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어이씨 일드 커브 역전되네. 이거 경기 침체다 하는 사람하고 매도를 했던 사람들이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3,800에서 4,200 여기입니다. 여기 3,800에서 4,200이 S&P가 가격이 이럴 때 이제 경기 침체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도 280일 동안 박스권 형태를 그리다가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거를 먹은 사람이 이 일드 커브를 보고 추정한 사람들은 없을 거라는 거죠. 똑까지 쳤다면은 다 죽었을 겁니다. 이미 다 죽었다. 과거에는 달랐을지 모르죠. 자, 보시면은 여기죠. 2000년에 그 일드 커브 역전됐을 때 고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쭉쭉쭉쭉 내려왔고,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일 때 고점 형성하고 그 다음에 폭락이 왔죠. 자, 그리고 이때는 넘어가진 않았으니까 이때는 코로나 이슈가 있었고, 자, 그리고 지금입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보고 이게 역전되면은 주식시장이 폭락하네. 폭락을 다 해왔죠. 다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과거 데이터가 들이맞지 않거든요. 이런 단편적인 것만 보고 시장이 그렇게 고지고대로 돌아가는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러면은 뭘 쫓아야 되냐? 그렇게 단편적인 것만 볼 거면은 가장 간단한 게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네, 이게 글로벌 유동성 이제 18년부터 따라오는 차트인데, 뭐 미국뿐만 아니라 차이나 유럽 돈을 다 세계에 도는 유동성을 그려온 지표예요. 자, 여기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제가 유동성을 그렇게 1차적으로 항상 본다고 하는 게 다른 것들은 차트가 들어맞지 않거든요. 다 노이즈, 복합적인 게 영향을 받는데 가장 직관적으로 따라가는 게 글로벌 유동성 지표다. 자, 보시면은 이게 S&P입니다. 자,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 상승을 하는 동안 이제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계속 올랐고, 유동성이 이제 금리 상승 엄청 해대면서 같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일드 커브가 역전된 게 22년 이쯤인데, 이때 이 유동성 지표를 안 보고 일드 커브를 봤던 사람들은 다 매도를 했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들어맞았습니다. 한 280일 동안. 근데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뭐 재무부가 뒷돈을 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인해서 계속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다. 네, 결국은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표보다도 항상 그 유동성 지표를 1순위로 본다. 이게 거의 시장 답지와 여태까지 비슷해 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코인을 넣으면은 코인은 더 극적이죠. 예, 변화무쌍합니다. 그 방향은 똑같은데 방향은 같이 가는데, 뭐 여기서 한번 죽었지만 그대로 다시 말아 올리면서 얘는 조금 더 선행을 했죠. 거품이 터지면서 FTX까지 파산을 했다. 근데 이제 유동성이 계속 이제 다시 회복을 하면서 얘는 이때랑 글로벌 유동성 차트가 비슷한데 고점까지 똑같이 가격이 왔다.
위아래 변동이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인에 투자를 하죠. 더 많은 기회, 더 큰 수익 기대율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유동성이 최근 2024년 7월경으로 올타임 하이를 돌파를 했다. 근데 코인은 하락 횡보를 했다. 나스닥은 먼저 지금 회복하는 모양새인데 코인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장과 주봉 이상의 단위에선 방향이 항상 같아 왔기 때문에, 왜냐? 그 돈의 양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코인 역시 상승을 본다. 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유동성뿐만 아니라 뭐 테더캡도 계속 지금 넘어가고 있고 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돈을 또 엄청 찍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트론 체인에서 많이 찍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추이를 지켜보자고요. 최근 트론이 엄청나게 오르는데 그쪽 민코인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다가 아무것도 못 사고 지금 손가락 빨고 있죠.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게 지금 하락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폭락한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타 국가 환율이 많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것도 경기 침체 시그널 아니냐.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은 계속 풀리고 있다. 그것에만 저는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가 약화된다는 말은 돈의 힘이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경기 침체라는 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대추세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투자 자산을 찾으러 떠난다. 그래서 1순위가 금이죠. 금입니다. 금 항상. 그래서 금도 계속 올타임 하이를 넘고 있고 코인도 지금 조금 늦었지만 상승 추세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경기 침체 뷰가 있기 때문에 코인까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카톡방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은 회복하는데 왜 코인은 안 오르냐, 지금 거의 한 3주째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코인이 나스닥보다, 미장보다 훨씬 위험 자산이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그게 해소가 될수록, 어제 파월 입에서 나왔죠. 뭐 그게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연준을 잘 믿지 않잖아요. 근데 일단 경기 침체가 안 온대. 우리는 확신을 하고 있대. 뭐 주시를 하겠대, 노동시장. 그래서 일단 일단락 한 거에 대해서 어제만 보면은 코인이 나스닥보다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미장보다도 코인까지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더에 대해서 네, 이더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부 계속 롱만 쳤어요 지금. 그리고 그 비트랑 똑같이 얘는 일봉에서 리딩 다이아고날 형식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비트보다 언젠가는 더 큰 상승폭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타겟은 1차 타겟은 여기 상단 3,000불 혹은 3,200불, 여기까지 별일 없으면은 비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59.5K를 이제 깨지 않는다면은 별일 없으면 들고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 비중을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텔레그램에 올린 날이 여기입니다. 6.35%대 현재 알트를 더 진입해 있는 상태고 현재 9.86%까지 왔다. 이게 뭐 0.1%, 0.1%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크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평선도 4시간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위로 안착을 했다. 그리고 일봉에서도 지금 갭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 가도 이 정도? 잘 가면은 여기까지. 그리고 상승 추세로 되면은 뭐 알트 대폭 등장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좋은 시점에 잡아놨기 때문에 별일 없으면 들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라인은 아까 영상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4년짜리 추세의 최하단입니다. 지금 아니면 살 곳 없다. 그렇게 말하고 샀던 겁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
테더 도미넌스도 이 패럴 채널에서 이 5.6%를 하방 이탈하면은 코인 시장에 강반등이 올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트리거로 본다라고 했고 5.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패럴 추세 하단 4.95% 대략 4.95에서 5%까지 좀 열려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서 또다시 분기점이 되겠죠. 다시 반등을 해내느냐. 근데 이번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트라이죠. 위로도 한 번, 두 번, 세 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번째, 비트도 네 번째였죠. 상단 추세를 돌파하러 가면 이번이 크게 네 번째입니다. 강하게 하방 이탈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알트 같은 경우는 아니 그 아더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랐다는데 왜 내 코인은 안 올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알트게스가 너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추세가 괜찮은 거를 잡아내야 된다 라고 말씀. 모든 알트가 오르긴 하겠지만 편차가 굉장히 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뭐 텔레그램에 뭐 영상 초반에도 잠깐 보여드렸으니까 따라 하시란 얘기 아닙니다. 알트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많은 하락 관점을 봤어요. 예, 지금도 펀딩피가 정상이 안 돼 있는데 25K일 때 비트가 25,000달러일 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 바이낸스 펀딩피가 마이너스인 게 이때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랑 지금 이 가격이랑 가격은 2.5배 이상 올라 있는데 시장 감정은 똑같다. 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는 여기까지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제 저는 계획이 심플해졌습니다. 59.5K를 이탈을 하면은 또다시 머리가 아파지겠지만 상승 관점을 깨는 건 아니고 네,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됐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영상은 제가 요즘에 잘 안 찍어서 텔레그램에 계속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유튜브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하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위도 아래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자기 포지션 오픈 안 하는 사람 근데 돈은 받는다. 네, 다 걸으시고요. 자기 포지션을 계속 오픈을 한다. 손절도 손절했다고 말을 한다. 그리고 승률이 꽤나 괜찮다. 네, 그런 분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뭐 유튜브든 트위터든 유료 구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유료 구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정보를 참고하는 데는 좋지만 그게 내 모든 투자의 1순위 고려사항이 돼서는 안 된다. 결국은 자기 뷰가 있어야 하고 내 현재 자금 상황 그리고 내가 평단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해가지고 투자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큰 프레임에서 일봉에서는 박스권 지금은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봉에서도 나쁘지 않아졌네요. 네, 꼬리 도지 두 번 남기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위로 쐈다. 그리고 되돌림을 보면은 0.618 그냥 넘겨버렸고 0.786 65.6 그리고 66에서 67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를 넘으면은 고점 돌파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더 깔끔한 걸로 볼게요. 월봉입니다. 월봉. 네, 월봉이 양전되려 하고 있습니다. 예, 월봉에서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차트를 찍어도 우리가 반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전에 그 몸통 라인을 깨부순 적이 없어요. 네, 뭐 아주 살짝이지만 네, 강세는 끝나지 않았다. 월봉 7인
4.6K. 거기를 넘는다면 다음 달에 대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8월 블로그에, 8월은 양봉일 것 같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죠.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